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농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 24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광역지자체 곳곳에서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는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 겁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에 이어 제주도가 도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것으로 그만큼 농민수당에 대한 도민들의 도입 요구가 거셌던 겁니다. 지급 시기는 2022년 1월부터로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살면서 2년 이상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농민 1인당 월 10만 원의 지급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빠지고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역 지자체들이 농민수당 도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는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실증 실험이 시작됩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경기도판 농민수당이라 할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이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농민이 아니라도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각국에서 실시한 바 있지만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것은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의 실험 대상을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가운데 농촌을 지켜낼 필요성이 있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라는 것이 일정하게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농촌의 위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점점 공동화가 되어가고 가장 농촌성이 큰 지역들이 그런 소멸 위험들이 큰 상황이고 농촌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좀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경기도는 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을 설계 용역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인원수 등 세부 사항을 경기도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지표를 삼을 거고 어떤 규모를 할 거고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고 선정을 또 어떻게 할 거고 대조군을 또 어떻게 삼을 거고 이런 것들이 설계에 다 들어갈 거예요. 경기도는 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전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실험마을에는 내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데 이어 경기도가 농촌 기본소득이란 공을 쏘아올림으로써 농촌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이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식물방역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전염병 확산을 키웠다는 겁니다. 또 방역당국이 손실보상금에 연연해 방제 기준을 완화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수원 한 곳당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나무 비율인 발생 주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3%로 급증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 33농가, 2018년 67농가에 이어 2019년에는 188농가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발생 농가가 이미 450농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물 병해충 방역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동물 질병에 비해 식물 병해충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수화상병 재발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식물 방제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포함한 병해충 방제, 예찰, 발병 시 대응 및 손해보상 업무까지 전담하는 현행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식물 병 발생에 대응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또 방제 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제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 발생 지역에서 과원 내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 발생주만 제거하는 선별적 매몰, 방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한 과수화상병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합니다. 농진청이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보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발생한 농가만 메모를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늘었어요. 오히려 더 피해를 큰 측면이 있어서 농진청이 매몰 기준을 완화하고 좀 선별적으로 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수화상병 연구시설 확충 역시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격리 연구시설이 없어 연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연구시설 건립에 착수했지만 빨라야 2022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태풍이나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민이 기존에 있던 채무로 재해보험금을 모두 압류당하면 생계가 크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농어민들의 재해보험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앞으로 농업재해보험금 수급 계좌에 있는 보험금은 체납 등으로 인한 예금 압류에서 최소 절반을 보호받게 됩니다. 현행법은 농어민의 재해보험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험금이 모두 압류 조치되면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농정당국은 무분별한 압류로 인해 농어민이 생계 위협에 내몰리지 않도록 재해보험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빚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버려가지고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보험금 받아서 농업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막은 거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금 수급 계좌의 압류 금지 액수를 정하는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농업 총수입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해 보험금 수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분의 1을 압류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2항과 제 직파 등 특정한 재생산 활동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일정 금액의 돈이 있어야 다시 농업 재생산 활동을 해서 씨앗도 뿌리고 할 거 아닙니까? 재생산,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보장하자. 이 밖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수급 계좌를 신청하는 절차도 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우선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재해보험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계좌 번호를 기재해 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농어민의 재해보험금을 압류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보호망이 마련되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재해보험의 입법 취지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앞으로 비상품 제주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 질서도 확립해 명실상부한 제주 감귤 명품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비상품 제주 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감귤을 강제로 후숙하거나 착색해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 물질을 활용을 해서 강제로 익히는 거잖아요. 감귤의 표피 부분은 다 익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알맹이는 익은 상태가 아니죠. 소비자한테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에는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2배 늘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다 보니까 처벌하고 강제성이 좀 미약하다.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품질 검사나 출하 신고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과장마다 품질 검사원을 채용해 상품의 기준에 맞게끔 출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겁니다. 이 밖에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운송업체와 지도원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 사업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 부패 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 조례를 신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생겨 지원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어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례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심사를 거쳐 큰 이견이 없는 한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장마철엔 집중호우로 하천 등이 불어나고 강풍이 빈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오염원이 하천으로 떠내려와 농장에 유입되고 울타리, 생석회 등이 훼손돼 ASF 차단 방역이 취약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을 대비한 ASF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장마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기 위해 ASF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장마철엔 집중호우로 ASF가 하천, 토사 등과 함께 농장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강우나 강풍으로 멧돼지 울타리나 기피제, 생석회 등 차단 방역 장치가 훼손돼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생겨서입니다. 정부는 우선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장마철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주의보는 기상청이 경기 강원 지역 내 호우주의보나 특보 발령 시 또는 ASF 발생 접경 지역 하천 수위가 1m 이상 상승할 때 발령합니다.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축산 관련 기관 및 대상의 공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장마철 방역 수칙이 전파됩니다. 이때 전국 시도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합니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경기 강원 북부 395개 농장의 장마철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전화 예찰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집중호우 기간 동안에 전국 방역기관이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접경 지역 농장에 대한 장마철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도 매일 하게 됩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농장 차단 방역 재정비와 환경오염도 검사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비가 그친 뒤 전국 양돈 농장과 접경 지역 주요 도로 등을 소독한 후 멧돼지 매몰지와 울타리를 점검 보완하고 접경 지역 하천 도랑 등에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 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 소독도 추진합니다. 양돈 농장은 비로 쓸려간 생석회를 새롭게 도포해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 태세를 정비해야 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과 농우바이오, 농민신문사는 19일 서울 마포구 농협 하나로 유통 본사에서 고품질 국산종자 우수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사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국산종자 농산물 판매 확대, 우수종자 공급, 홍보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시장에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농우바이오는 기능성 품종 개발 시 하나로 유통에 우선 공급하는 한편 농민신문사는 국산종자 홍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이 국산종자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 신북농협이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신북농협은 최근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신토랑 쇼핑몰을 대폭 개편해 결제 수단을 기존 무통장 입금 외에도 신용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 넓혔으며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 종류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기호 신북농협 조합장은 2025년까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판매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에서 토종벌에 치명적인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이 발생함에 따라 양봉농가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은 제2종 가축 법정 전염병으로 꿀벌 애벌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을 예방하려면 벌통과 봉기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훈중 소독해야 합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낭충봉화 부패병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만큼 임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춘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과수 연구포장에서 자체 육성한 와인용 포도 품종 소개 및 시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향, 블랙스타, 허니드림 등 와인 가공용 포도 신품종 5종을 비롯해 양조 특성에 맞게 제조된 화이트 와인 3종과 레드 와인, 로제 와인 각 1종을 선보였습니다. 또 농기원 관계자는 포도 생산 판매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와인 생산 등 6차 산업화를 연계해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책 은하목장 이야기의 저자 조옥향 씨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장애와 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자리매김한 저자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자신의 낙농업 인생을 글로 남긴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책 은하목장 이야기를 펴낸 조옥향 씨입니다. 저자는 2번에 걸친 암 수술을 이겨내고 현재는 낙농계의 대모로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목장 40년을 했는데 자연과 소와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농촌을 낙농을 모르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다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책을 쓰면서 희망을 건네고 싶었고 자신이 힘닿는 곳까지 낙농업 기술을 나누고 싶다는 저자. 다들 나더러 소를 못 기를 거라 그랬어요. 장애도 있고 여자고 도시 사람이고 그러는데 이 거친 일을 하겠느냐 했는데 4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로 뻗어나갈 그녀의 낙농업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내가 키운 감으로 만든 곶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다.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사람들의 표정이 웃음을 짓게 한다. 책 위대한 치유자 나무의 일생에 나온 감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책 위대한 치유자 나무의 일생은 나무의 시점에서 쓰인 책으로 저자 강판권 씨가 나무를 대하는 마음을 어렴풋이 느껴볼 수 있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늑해지는 나무들을 지금 만나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야생차를 덮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와 석유 없는 삶을 목표로 전남 장흥에서 농촌 생활을 시작한 책 안녕 동백숲 작은 집의 저자 하얼과 페달입니다. 생태적인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과 농촌의 고즈넉한 일상을 기록한 책 안녕 동백숲 작은 집.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저자들의 삶은 독자에게도 자연에게도 치유를 선물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